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30배 상승 랠리. 이 주식 항암제 세계 1위 됩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꼭 사세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충분히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세계 1위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3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30배 상승 랠리, 이 주식 항암제 세계 1위 됩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꼭 사세요.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한다면 첫 번째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석이 되면은 우리도 휴일이 있다시피 미국도 약 4일 동안 휴일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약 4일 동안 휴일을 가지고, 그럼 목금은 미국 시장이 안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미국 시장이 안 열리면은 국내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치는 0.25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0.5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경기 지표라든가 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0.25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좀 마감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은 지지부진할 듯하다. 근데 그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충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30배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이 충분히 항암제 세계 1위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2월이 되기 전에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왜 제약바이오가 중요하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제약바이오의 이 학회라고 하죠. 직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의 학회입니다. 근데 거의 끝나가죠.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라고 한다면, 이 학회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정 날짜는 뭐 며칠씩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 1월에는 JP몬 컨퍼런스가 있고, 2월에는 뭐 유럽 크론병 대장려 학회가 있고, 뭐 그다음에 AACR 대표적으로 미국 암학회, ASCO, 바이오 USA, ESMO, SITC, 매번 매 시기 같은 흐름의 같은 학회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2020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2019년에도 2018년에도 매년 있었던 일이고, 그럼 당연히 뭐예요? 2023년도에도 똑같은 학회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학회 중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4월에 AACR 미국 암학회, 6월에 ASCO 미국 종양학회, 그다음 바이오 USA, 그다음에 ESMO,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랠리가 보통 매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1월 달입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사실상 지금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상승이라든가
반등이 시작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11월부터 최저점에서부터 제약바이오의 반등이라든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중요한 게 안다면은 오케이, 지금 학회가 거의 1년 정도 시작되는 이 일정이 지금 11월부터 최저점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제약바이오 흐름이 약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악재가 많으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 정지에서 풀린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인보사를 확인해 보니까, 인보사 거래 정지,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임상을 가속화하겠다, 5년 내에서 미국 FDA 승인 허가를 받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영도 확장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3년 5개월을 끌어온 주식 거래 정지 족쇄가 풀렸다라는 거죠. 최근 신라젠이라든가 코오롱 티슈진의 이 정말 몇 년 동안 진행됐던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또는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24일 코오롱 티슈진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무릎 관절염 환자 대상 인보사 임상 3상에 전력 투구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무릎 외 다른 부위로도 이 영역을 넓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해 말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을 제기를 했고 150여 명을 대상으로 투약을 마쳤습니다. 2018년 10월 첫 환자 등록 이후에 이듬해 5월 임상 중단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11명 투약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은 150명이면은 정말 임팩트 있고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 인원인 1,020명에 대한 투약을 모두 마칠 계획이고,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사 미국 임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보사 임상 3상은 대상자를 진짜 약과 가짜 약 투여군으로 나눠 효능을 비교를 하고, 연구진도 대상자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모른 채 임상이 진행 이중 맹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 약과 진짜 약을 투여를 하고 과연 얼마나 효능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보사의 적응증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FDA로부터 임상 2상 허가를 받았고요. 고관절과 무릎의 관절 구조가 비슷해 임상 1상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게 FDA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관절염 관련해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무릎과 비슷한 골관절염에서도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증, 인보사를 쓸 수 있는 곳을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관절 임상, 이상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보사 플랫폼을 다양한 관절 부위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적응증 확대와 대규모 임상 진행을 위한 투자 속도도 계속해서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약 430억 원을 티슈진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무릎 관절염 대상 임상 3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인보사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의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래 정지를 당하고 사실상 어찌 이번에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이번에 미국 FDA를 빠르게 뚫어보겠다, 5년 안에 나는 승인 허가를 받겠다라고 가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투심이 어떠냐? 거래 정지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살아나고 그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꼭 미국 진출할 필요가 있나?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또는 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얼마나 성장이 나오고 있길래 미국에 나가려고 안달이 났냐라고 한다면, 지난해 상위 20개 바이오파마 매출 성장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상위 20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땠는지 미국에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보시면은 상위 20대 바이오파마 기업의 대다수가 매출 증가를 기록을 했고, 상위 13개 기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4개 기업은 80% 이상 매출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는데 뭐 그래봐야 뭐 정말 많이 나와봐야 10배 아니냐. 매출 성장률 상위 톱 4개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화이자,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엔테크가 매출이 얼마? 3,834%,
38배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요. 모더나입니다. 2199%, 21배 정도 성장이 만들어졌고요. 화이자가 95%,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도 약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성장한 게 38배, 모더나가 21배, 화이자가 2배, 2배 정도. 말도 안 되게 30배가 성장한 거예요. 뭐다? 시장 규모가 아닙니다. 기업의 매출 규모가 30배 이상 성장을 했더라. 그것도 정말 기업이 작고 바닥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상위 20개 기업 중에서 매출이 얼마? 네, 38배가 성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은 코미나티 매출 이익 분배가 지난해 각각 813억 달러와 224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제네로는 올해 16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미나티는 41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177억 달러의 모더나는 매출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역시 스파이크백스 매출에 힘입어 2199%라는 약 21배에서 22개 가까운 이 성장세가 만들어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브비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에 힘입어 블록버스터 제품인 휴미라가 200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등 22%, 적은 성장은 아닙니다. 성장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S 같은 경우에도 다발성 골수정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의 선전으로 9.1% 매출 증가율을 가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젠 같은 경우에도 약 2.2%의 매출 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상위 20개 바이오파마 모두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수익에서 긍정적인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상위 기업 8개사가 지난 5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영업이익도 거의 100%씩 성장한 기업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바이오엔텍, 모더나, BMS, 화이자, MSD, 길리어드 사이언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제약바이 기업들도 영업이익 성장이 150%, 200%, 100%씩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은 거의 10배, 많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38배, 21배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구나. 지금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매출만 보더라도 38배씩, 21배씩 성장을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엄청나게 큰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파마 기업들은 영업이익 같은 거 성장했나요? 예, 150%에서 200%씩 성장을 했더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폭풍 성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 위에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36회 약의 날을 맞아 중국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약의 날이 올해 36번째를 맞이되게 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약업인 그리고 제약 현장에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업계 종사자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시면은 직접 누가 한 나라의 대통령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혁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규제를 좀 해소시키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왜?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규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규제 혁신도 하고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노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난 미국 갈래, 유럽 갈래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약 업계가 미국과 유럽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SK바이오팜, 대웅제약 등등에서 유럽과 미국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도 미국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죠. 국내 시장이 좁다지만 제약업계만큼 두드러지는 시장도 드뭅니다. 제약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셀트리온에 따르면 최근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두 건의 특허 무효 소송 1심에서 또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이어진다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 질환 치료제 미국 진출 또한 용이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출시는 주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과 함께 셀트리온의 해외 매출액을 올려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53%, 트룩시마는 23%, 허주마는 12%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대부분 절반은 셀트리온의 램시마를 먹더라.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이유는 국내와 비교되지 않는 규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23조 수준입니다. 글로벌 전체 대비해서 1.6%, 그러니까 글로벌 규모가 지금부터 딱 10배 이상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약 1,37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 시장 대비해서 최소 8배, 9배, 10배 이상은 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이 48% 거의 절반이고 유럽이 2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보다도 작다. 그럼 이제는 뭐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국내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게 돈 벌기 쉽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동아에스테고요. 최근 얀산의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DMB312의 글로벌 인사 3상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품목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판상 건성과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개양성 대장염 등등으로 매출액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대웅제약,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부강약품 등등에서 모두 미국으로 또는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바이오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세로바메이트는 올해 3분기 미국에서만 474억 원, 누적 매출은 약 1,19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뭐다? 차라리 국내 시장을 넓히는 것보다 시장이 넓은 미국으로 나가는 게 빠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으로 나가는 거 알겠어. 나가는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또는 어떤 치료제로 나가야 되는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1위로 나가야죠. 어떤 게 가장 사망률이 높고 어떤 게 가장 이 병이 많은가 이걸 확인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암 사망률 1위는 부동의 1위 폐암입니다. 근데 폐암이 왜? 70%는 이것 때문에 걸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뭔 소리냐?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암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국내 인구 10만 명당 161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 2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3위가 4위 폐렴, 뇌혈관 질환보다 이게 나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보다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건 폐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게 폐암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다는 소리죠. 실제로 국내 폐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36.8명으로 전체 암 중 가장 많습니다. 간암이 20명, 대장암이 17.5명, 위암이 14명, 췌장암이 13명 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좀 사망하는 이유가 췌장암이라고 생각하는데 폐암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이 왜 무섭냐라고 한다면은 낮은 생존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폐암을 조기 발견하려면 40대 이후 매년 정기 검진을 받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선양 CT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받지 않으면은 내가 폐암에 걸렸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아플 때 가면은 이게 말기입니다. 또는 뭐 삼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약 30%대, 3명 중에 2명은 죽는다라는 소리죠.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이상 말기 폐암은 5년 생존율이 8.9%로 10명 중에 9명은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전체 암의 상대 생존율이 평균 7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폐암 치료에 표적항암 치료나 면역항암 치료 등 새로운 항암 전략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말기 단계인 4기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받아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폐에만 내 지금 암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폐에서 여기저기로 이미 뻗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폐를 내가 잘라내고 폐를 뭐 치료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폐암은 폐 자체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나뉘고요. 암세포 크기 형태에 따라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고 약 70%는 흡연과 연관이 되고 담배를 폈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웃긴 건 최근에는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걸리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 왜? 간접 흡연이라든가 뭐 연기, 연소물, 뭐 공기 오염 등등으로 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연령 같은 경우에도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전 세계 1위, 암 사망률 1위는 뭐다? 폐암이다. 근데 치료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암 사망률 1위가 지금 폐암이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1위이면서 치료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 힘든 치료제를 누가 만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소세포 폐암 신약 홍수로 격전지가 됐습니다. 야, 그 치료제 내가 만들어 볼게. 그 치료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하면서 신약을 만드는 거죠. 바로 퍼스틴 클래스인데요. 보시면은 많은 제품이 진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이 또다시 최고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규 치료제들이 시장 출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브타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를 놓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MSD 키트루다, 로슈 티센트릭과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에는 키트루다와 티센트릭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티센트릭은 아바스틴과 병역으로 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피디에런. 피디에런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암을 발현시키는 물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양세포 50% 이상 또는 종양 침윤 면역세포 10% 이상으로 유전자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1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 암을 유발하는 세포, 암을 유발하는 사실상 뭐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암이 발생했다 또는 이런 이유로 발생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발생한 이유는 1, 2, 3, 4, 5, 6으로 봤을 때 이걸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생하는 걸 막는 약, 이걸 발생 막는 약, 이걸 발생할 때 막는 약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약 하나로 다 막을 수 있어라는 건 안 되고 이 약, 이 약, 이 약 해서 이걸 뭐라 부르냐? 우리는 표적해서 치료한다라고 해서 표적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허가 기반이 된 이 연구 결과 티센트릭은 PDL은 발현율이 높은 하위 그룹에서 전체 생존 중압감 20.2개월로 화학요법군보다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가지고 왔다. 더 낫다는 소리죠. 쭉 보시면은 이 내려가 보시면은 리브타이어 투여군의 OS 주황값은 21.9개월로 위약군 13개월 대비 통계적으로 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리브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가면은 1차 치료제는 아니지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또 다른 신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FDA는 EGFR, ALK 돌연변이를 감착하지 않은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 치료제로 트레멜리부맙, 임핀지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암이 왜 생겼나를 적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승인 기반은 임상 3상 연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신 수행 능력 상태가 0 또는 1이어야 했고 화학요법 또는 다른 전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675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트레멜리무맙, 임핀지 화학요법 후 4주마다 임핀지 화학 유지요법군 등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을 때 주관값이 얼마 나오냐? 트레멜리무맙 투여군의 OS 주관값은 14개월로 항암 화학요법군 11.7개월보다 유의미하게 또 개선이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트레멜리부마 투약은 PFS의 주안값은 6.2개월로 진행이 되면서 또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미 지금 비소세포 폐암 신약에서 기존의 치료제보다 더 나은, 기존의 생존율보다 더 높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 그렇구나. 비소세포 폐암이 상당히 치료하기 힘들다. 비소세포 폐암이 치료하기 힘든데 그거를 이미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가만히 있나요?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희귀의약품이라 부르고요. 희귀의약품 뭐냐? 치료하기 힘든 병을 치료하는 약을 보고 희귀의약품이라 부릅니다. K제약바이오 희귀의약품 시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코로나 사태 이후 높아진 위상과 이 정부의 육성 의지를 발판 삼아 희귀의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니치 버스터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희귀 질환을 겨냥한 신약 개발이 한창입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모두 개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만드는데요? 보니까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은 효과적인 치료제나 치료법이 확보되지 않아 미충족 수요가 가장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약 또는 이 병이 엄청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치료가.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를 만들면 대박인데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중 뭐다? 하나가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거죠. 다양한 표적 항암제가 개발돼 있지만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높은 영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돌연변이 내성으로 인해 기존 제로제가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 기업들은 기존 치료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정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요. FDA 허가를 받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 1호 신약을 만약에 승인받을 수 있다면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유력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는 바로 렉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렉나자 레이저 티닙이고요. 유한양행이 만들었습니다. 유한양행이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까지 진행을 하고 얀센에 1조 4천억 규모의 기술을 수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국산 3세대 표적 항암제로 폐암 돌연변이 유전자인 EGFR만을 표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아까 얘기했죠? 왜 암이 생겼는가 이유가 적혀 있는 거고 그거를 해소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1, 2세대의 EGFR 폐암 치료제 내성 환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은 오시머티닙 하나로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렉나자가 FDA 허가 완료되면은 아마 치료지 이 환자들한테도 충분히 선택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3, 4년 이내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타그리소가 차지하는 규모 이 6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크는 만큼 렉나자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스펙트럼을 통해 12월 FDA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 또 시판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 기업 중에서는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있다 얘기하는 거고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53조 원에 달할 것이다. 희귀 의약품 이제 연구개발 전반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다. 내성 문제를 극복한 폐암 치료제에 대한 시장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관련 연구 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항암제가 중요한데 항암 중에서도 폐암인데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치료제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치료제 관련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집중합니다. 폐암 치료제 관련 주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보로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하나는 폐암 치료제는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기업이다. RP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닥주로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를 보시면은 충분히 상장 이후에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RP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도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흐름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의 RP바이오 충분히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되게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면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플을 꼭꼭꼭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로봇이랑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자료 누르시면은 저희 실전 매매법부터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까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11월 22일, 21일, 18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죠. 무료로 종목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장 이슈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됐던 거, 올라갔던 거 관련주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수처리가 올라갔다. 뭐 수처리가 왜 올라갔는데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데까지 정리를 해드리죠.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날의 핵심 이슈 관련주들 꼭 알아가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